12월 산업생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생산 지난달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어느정도 채권금리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매크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어느 정도 흐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증가한 것이고 이게 정말 경기 확장 국면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인지 그런 변동인지를 파악하는 게 오늘 영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모든 데이터가 등락을 보이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런 헤드라인 숫자만 보게 되면 마치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시계열을 길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 흐름의 추세가 더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산업생산 YY 0.54%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고, MOM도 0.92%입니다. 0.3%를 예상을 했는데 크게 상회를 한 것이죠. 더불어서 직전 달 데이터도 상향 수정이 되었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생산 추세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날 정도의 증가분은 아닙니다. 여전히 흐름 자체는 급격하게 둔화가 된 이후에 0% 부근에서 큰 방향성이 없이 정체 횡보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 달 0.92%로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MOM 차트 보시게 되면 아직은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흐름의 정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YY 흐름이 0.54%로 집계가 되면서 사실 이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산업생산 YY 변화율이 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과거 역사상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죠. 모두 경기 침체 전후에 나타났던 공통된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세부적으로 단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MOM 증가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방향성을 보여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라는 점을 놓고 보면, 이런 흐름이 재차 반등하면서 확장 영역으로 해석이 될 만한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 펀더멘털상 침체 구역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흐름인지는 지금 산업생산 변화율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실제 현재의 경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 동행 지수는 여전히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동행 지수는 우상향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직전에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경기 동행 지수의 구성으로 이 산업 생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동행 지수가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항목 중 산업 생산이 현재 둔화되는 흐름으로 이 구성 요소 중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그럼에도 나머지 요인들, 즉 비농업 고용자 수라든지 실질 개인 소득, 더불어서 기업들의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증가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기 동행 지수는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여전히 높은 GDP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흐름에서도 GDP 흐름이 견고하다가도 급격한 경기 침체로 빠졌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GDP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점을 놓고 향후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다만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하락을 해서 그 하락의 폭이 기존 팬데믹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경기 동행 지수와의 디커플링이 계속 진행 중이다. 과거 흐름 보시면 경기 동행 지수가 꺾여서 경기 선행 지수로 수렴하는 모습을 매번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흐름은 경기 동행 지수와 기업들의 실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S&P 500 포워드 어닝하고의 흐름이 경기 동행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비슷한 추세로 흘러가는 거 확인이 되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 동행 지수 모두 추후에 경기 선행 지수로 수렴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흐름에서 현재 기업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욱이 경기 선행지수의 YY 변화율과 S&P 500 포워드 실적과의 이런 상관관계 흐름이 0을 기점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디커플링이 난 구간에서는 매번 경기 침체 직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2월 산업생산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현재의 경기 동행지수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이 산업생산 데이터 자체는 워낙에 변동성도 있을 뿐더러 과거 데이터가 쉽게 개정이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고, 그 직접적인 사례로 24년 6월달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를 했고 18년 하반기 고점 이후 최고치까지 반등을 했다라는 내용이 6월달 데이터였습니다. 더불어 직전달 5월 증가율도 24년 5월이죠. 0.9%로 상향 조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차트 보셔도 뚜렷하게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음 달 산업생산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모두 하향 조정이 돼버렸어요. 더불어서 24년 2월부터 6월 데이터 모두가 함께 개정이 되면서 지난달 나왔던 증가세가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산업생산 변동성과 데이터 개정에 대한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산업 생산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조업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12월 제조업 생산량 전체 산업 생산의 80%에 해당되니까 어느 정도 큰 비중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99.26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된 부분에서 더 늘어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흐름 보시면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변화를 보게 되면 YY는 0.03%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마이너스 흐름에서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소폭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이 0% 부근에서 정체 횡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MOM도 0.58% 증가합니다.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거기서 소폭 증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제조업 생산량의 추세는 증가되고 있는 모습은 현재 아니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제조업 생산량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12월달 산업생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 가동률입니다. 전체 공장의 가동률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12월달 77.62%로 직전달에 비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2년 4월 이 고점 이후에 뚜렷한 감소 추세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전 저점이 24년 1월달입니다. 이때가 77.19%인데 현재 낮은 구간에서 등락이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장기 평균이 79.7입니다. 이때보다도 2.08%포인트가 낮은 수치죠. 전년 대비로도 0.48%포인트가 낮은 수치고, 한마디로 지난달 대비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12월 공장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낮은 수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흐름 보시면 직전달 대비 증가된 부분이 크게 의미 있을 정도의 그런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공장 설비 가동률의 변화율을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YY-0.65%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증가된 흐름이고, MOM도 0.79%로 마찬가지로 직전 달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으나 큰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 가동률로 좁혀보면 12월 76.56%로 직전 달에 비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평균이 78.3입니다. 이보다 1.74%포인트가 낮은 수치죠. 직전 연도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로 1.04%포인트가 낮은 수치고, 지금의 위치 자체가 08년 금융위기 직전과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동률, 특히 제조업의 가동률이 낮다라는 의미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직전달 대비 증가되긴 했으나 이 흐름 가운데 보시게 되면 큰 의미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즉 전반적으로 낮은 제조업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전체 경기의 수요 감소의 결과의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갖고 있는 설비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면 경제 성장이 주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리세션의 흐름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너무나 명확한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경기 저점 이후에 경기가 확장되는 회복 국면에서는 제조업 가동률이 먼저 상승세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뚜렷하게 그런 흐름의 모습은 아닙니다. 12월 제조업 가동률 변화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YY 1.26% 감소고요. 현재는 마이너스권역에서 등락을 유지하면서 계속 위축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최근 흐름 계속해서 제조업 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MOM은 0.46% 증가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더 늘어난 모습이고 소폭 늘어났습니다만 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제조업 가동률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장기적인 모습에서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약세 구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지만 0% 부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의 정체 행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 생산은 과거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이래 함께 정체가 된 모습이 이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의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명확한 흐름이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죠. 보시게 되면 6번의 경기 침체보다 지금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엠버에서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6개 요인 중 산업 생산은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개인 소득, 비농업 급여 고용 등이 현저히 계속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제학적으로도 경기 침체 구간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업 생산이 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가계조사 고용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따라서 실질적으로 6개의 경기 지표 중 어느 정도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시차를 갖고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이번 12월 산업 생산은 직전달 대비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확장의 모습으로 해석될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로 살펴보면 직전달 대비 변화된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벗어날 정도의 그런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의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12월 산업 생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